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수익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속의 재무제표 분석,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일매일 업로드하고자 노력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며칠 쉬게 됐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업로드 못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튼 오늘은 간만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그리 좋지 않은 장 흐름 속에서 간만후는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간만후를 사람들이 주목하지? 하고 살펴보니까 감사의견 적정 보고서를 제출해서 강세라고 합니다. 아니, 감사의견 적정받는 게 큰 대수인가? 이건 뭐지? 싶었는데 간만후에게는 아주 대수이긴 합니다. 간략하게 간만후의 예전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회사들은 지난 회계 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에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와 실제 재무 상태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뭔가 이상이 있는지 감사 의견을 남깁니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순인데요. 여기 보이는 의견 거절은 회계감사인이 이 기업은 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고 재무제표가 제대로 쓰여 있는지 알 수도 없다. 의견을 내놓지 못하겠다. 이렇게 손을 놓는 겁니다. 간만후는 2018년 3월에 그러니까 전년도인 2017년 재무제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요. 이거는 즉시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갑니다. 간만후는 이에 신청을 하고 한국거래소에서는 개선기간 6개월을 주고 이 안에 적정 의견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정 의견을 받아오지 못했고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주주 여러분 얼른 도망치십시오. 이런 정리매매 기간을 9월 28일부터 5거래일 동안 주는데요. 6,170원으로 이미 많이 떨어진 주가에서 이게 더 떨어지면서 408원까지 내려갑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주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식을 팔아 넘겼고 어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 기간에 줍줍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5일에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 매매가 중단됩니다. 2019년 1월에 간만후는 문제가 됐던 2017년 재무제표의 적정 의견을 받아왔고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하는 소송을 겁니다. 2019년 서울남부지법, 2020년 3월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결국 2020년 8월에는 대법원의 상장 폐지 무효와 판결이 났고 2020년 8월 18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랬는데 돌아온 간만후입니다. 의견 거절을 당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 2020년 재무제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아냈습니다. 2021년부터는 회사가 커지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면서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진짜 더 커질 수 있을지 간만후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 사실 정말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전부터 간만후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직 예전의 주가만큼 돌아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뛰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상장 폐지 절차 관련해서 지금 법적인 절차를 계속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예민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분들 말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간만후가 5G와 여행 관련으로 묶이는데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객관적으로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적 얘기 비중보다는 앞으로 회사가 진짜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와 악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만우는 크게 안테나 사업부와 여행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간만우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진행해온 안테나 사업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옆에 보시듯이 이동통신이 3G, 4G, 5G 이렇게 변화해 오면서 기지국 안테나도 중요해졌고 더욱 높은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1998년에 SKT, KT, LG U+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선정되어서 인빌딩 안테나를 공급했으며 2002년부터는 기지국 안테나를 인증받고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지국 RF 신호를 전파 신호로 변환하는 기지국 안테나와 실내 통화 데이터의 음영 지역을 해소하는 인빌딩 안테나가 있는데요. 매출 비중으로 보면 기지국 안테나가 2020년 기준으로 88.6%이고 인빌딩 안테나가 6.73%입니다. 5G 시장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얘기가 많으며 그렇다면 간만우는 5G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받고 있는데 이거는 호재와 악재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행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간만우의 종속 회사에는 여러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여행사들은 국내 시내 면세점들에게 손님을 보내겠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회사 여행사를 통해서 유입된 여행객들에게서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 구매액 기준으로 여행사가 일정 손객 수수료를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안테나 사업을 하던 기업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행 인바운드 사업을 하는 거야? 하실 텐데요. 2017년에 간만우가 화청여행사의 관계사 WSD 홀딩스에게 인수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청여행사는 제주도의 중국인 대상 인바운드 여행사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이어오는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어떤 걸 면세점에서 사는지 이러한 데이터가 오랜 기간 쌓였고요. 2016년에는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여행 인바운드 플랫폼인 SMV라는 기업을 따로 만들고 우회 상장의 느낌으로 간만우를 인수한 겁니다. 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바운드 플랫폼 시장 점유율의 50%를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신라 면세점 등이 매출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만우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안테나로 크게 성장해온 기업이나 2017년부터는 여행 인바운드 사업도 추가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지만 간만우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이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거래량을 보이더니 계속 상승을 했고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흘러내렸고 제가 만들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18.63% 상승한 3,820원입니다. 간만우가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볼 텐데요. 간만우는 통신업계 3사와 전부 계약을 맺고 기지국 안테나를 공급하는 등 예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딱히 큰 소식이 없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SMV가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되면서 인바운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상승했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평창올림픽에서 5G가 성공적으로 선보이면서 간만우도 기대감을 샀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거래 정지가 됩니다. 9월 적리매매 기간 동안 주가가 쭉 떨어졌고 2020년 8월에 겨우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봐도 최근에 아주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일단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업이 탄탄한지부터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상황으로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는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 비율이 급하게 상승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17년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고 회사에는 여행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1000개 국제여행사, 신용국제여행사, 해피고 등 여러 여행사들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종속회사로 편입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보다
부채의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여행사들이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다라는 건데요. 안테나 사업만 할 때인 2016년의 부채 비율은 26.3%에 불과했는데 여행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채가 늘어났고 부채 비율은 100%를 넘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는 115.5%입니다. 그래도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더 많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연간 손익계산서는 안테나 사업만 하는 간만우 별도 손익계산서와 여행 사업도 포함하는 연결 손익계산서 두 개로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안테나 사업만 보면 매출액은 2017년에 상승을 하지만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2016년, 2017년, 2018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도 오른쪽의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적자폭이 그나마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행 사업에서 그래도 나름 성장했기 때문에 이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분기 재무상태표에서도 부채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줄지 않았지만 회사의 적자가 2020년에 이어지면서 이익잉여금이 깎이고 자본 총계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채는 가만히 있는데 자본이 줄어드니까 부채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44.06%입니다. 분기 손익계산서와 회사에서 2021년 3월 22일에 공시한 2020년 매출액 변경 공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왼쪽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봐도 최소 분기에 70억을 내던 게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살펴보니까 2020년 전체로 따지면 2019년보다 매출액이 5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사업 실적이 악화됐고 통신사업자의 5G 투자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봤듯이 2016년, 17년, 18년 전부 당기순이익 적자였다가 겨우 2019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2020년에 회사가 살아 돌아왔고 이제 매출만 잘 내면 되겠지만 한국거래소가 사망 선고를 내려놓으면서 안테나 매출은 이미 점점 줄어오고 있었고 그나마 이를 상쇄해주던 여행사업마저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채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한데 당장 매출이 많이 낼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만우의 호재와 악재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호재 첫 번째로는 5G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G로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등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5G는 필수가 될 겁니다. 쉽게 생각만 해봐도 잠시라도 인터넷이 느리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공장이 멈추게 되거나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5G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간만우는 오래전부터 기지국 안테나를 통신 3사에 공급해온 기업으로 회사에서도 커져가는 5G 시장에서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기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우려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5G 기지국 안테나로 성장하기에는 이미 대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연구위원님이 쓰신 2021년 5G 산업 전망 리포트를 보면 이미 KMW, 에이스테크 등이 대장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투자가 조금 잠잠한 상태라 해외 시장을 노려야 하는데 위의 기업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노력 중인 기업들입니다. KMW와 에이스테크가 2018년부터 5 시장의 수혜를 받으면서 매출이 꾸준히 상승했고 주가 또한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간만우가 상장 폐지,
그러니까 사망 선고까지 받으며 거래가 정지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안타까움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만후에는 여행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면 다시금 여행이 시작될 것이고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한이 늘어날 겁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간만후의 여행 인바운드 사업 매출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만후 회사 임원 현황을 살펴보면 김상기 간만후 대표이사님 말고 우성덕 대표이사님도 있으신데 이분은 옆에 이력에도 나와 있듯이 뉴화청 국제여행사를 하시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특히 제주도 관광에 엄청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두 임원도 여행사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안테나 사업을 쭉 해오신 김상기 대표님보다 SMV, 그러니까 우성덕 대표님이 하시는 여행사업 회사가 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행 쪽으로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 안테나 사업부가 그나마 덜 휘청거릴 때는 안테나 사업부의 매출이 더 많았었는데 2019년에는 여행 인바운드 사업부가 비슷한 매출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했긴 했지만요. 그리고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스타일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단체 관광객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자유여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개별적으로 여행을 와서 큰 금액을 쇼핑으로 쓰고 가는 큰손 싼커가 눈에 띕니다. 여기서 싼커는 중국 개별 관광객을 말합니다. 밑에는 국내 시내 면세점 매출액인데요. 눈여겨볼 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인원의 절대적인 수치는 많이 줄었지만 매출 금액은 그리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 말은 한 명당 사용하는 금액이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 개별 여행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상품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간만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저건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의 얘기잖아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는 여전히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리고 언제 다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관광을 와서 매출을 올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만후는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본토 그것도 하이난으로 그냥 진출해버리고 있는 건데요. 하이난은 중국에서 미뤄지고 있는 면세사업 지역입니다. 기사를 보면 지난해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하이난을 다녀온 뒤에 6개월간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한도도 1,700만 원 가량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를 여행하고 오면 6개월 동안 온라인 면세점으로 1,700만 원까지 면세품을 살 수 있게 허용해 준 건데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중국인의 소비가 하이난에서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 하이난은 면세점 세계 1위를 쟁취합니다. 아까 2017년에 간만후 지분을 취득하고 최대 주주이자 공동대표 이사 자리를 맡게 된 우성덕 대표가 중국 여행에 정통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으로 엄청 빠릅니다. 하이난 면세품 판매 전문 회사에게 정관장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1차 선적을 2021년 2월 25일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아래가 공급 제품인데 한국 토산품, 한국 화장품, 그리고 해외 화장품, 명품 등 총 200만 달러, 하나로 약 22억 정도를 1차로 보냅니다. 이걸 시작으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하니까 나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꼭 알아두셔야 할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만후는 2021년 2월 10일에 290억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합니다. 만약 이게 다 납입이 된다면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데 더 용이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전환사채는 2022년 4월 30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셔야 됩니다.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 이거 관련해서는 IA, 우양 등에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한 바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지금 간만 후에 유통되는 주식의 30% 가까이 되는 물량이 한꺼번에 주식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희생은 전부 주주님들이 받아내야 하는 거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만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존 주주님들은 상패 목전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던져버렸고 이 시기에 날려버린 돈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간만후에 원래 시총이 1,500억이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다 던지면서 날아가고 시총이 100억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지국 안테나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들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잘 나갈 때 간만후는 이상하게 꼬여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발목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내면서 진짜 2막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5G 시장과 코로나 이후 여행 시장, 이 두 가지의 기대를 걸며 가자를 외치고 있는 오늘의 주가 흐름이긴 하지만 앞서도 살펴봤듯이 5G 시장에서는 국내는 이미 굵직한 기지국 안테나 사업이 끝났고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거대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여행 사업도 아직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단기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하이난 면세점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은 22억 납품된 것 뿐입니다. 아직 매출이 얼마 일어났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찝찝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주님들은 워낙 피해를 많이 보셨고 또한 이로 인해 법정 싸움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론과는 별개로 회사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그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잡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